여러분은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닌 나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집에 따라 나의 운과 운명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것이 있거나 혹시 우리 집이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 사는 곳이 운명이다는 집안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친절히 풀이해 줍니다. 집안을 어떻게 인테리어해야 집안의 재물과 대운을 가져다 주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가 집이라는 것을 지어서 사용한 지는 1만 년 남짓입니다. 먼 옛날에 인류는 동굴이나 숲속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집의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이런 시절을 거치며 오래 살아남았고 마침내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생활에 집이 등장했고 이로써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주는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은 생존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의 뜻은 무엇일까요? 집의 뜻을 알아서 무엇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란 인간이 머무는 시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따라 기륭화복이 발생합니다. 이는 집마다 작용이 모두 다르다는 뜻입니다. 먼저 옛 성인이 어떻게 집을 생각해냈을지 추적해보자면 이는 땅과 집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풍수의 원리도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옛 성인은 뇌천대장이란 괴상에 주목하여 그 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천장입니다. 집이란 모름지기 하늘이 닫혀 있어야 하는 법이죠. 하늘이 횡하니 뚫려 있으면 그것은 집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반드시 천장이 닫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를 피하려고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천장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으로 달아나는 기운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날카로운 기운을 막기 위함이죠. 인체는 땅의 기운을 받아 안정되는데 이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운은 온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기운은 영혼에서 방출되고 땅의 기운과 합쳐지면 몸을 감싸고 활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죠. 집이 어디에 있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그 장소의 풍수를 살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방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데 집과 방은 주인이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좋게 꾸밀 수 있어서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장소 선택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장소는 더 넓은 지역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안팎의 풍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고작 개인의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여타의 광활한 지역까지 전부 따져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판단은 적당한 규모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규모는 집의 크기를 감안해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집을 갖기 위해 넓은 지역의 풍수까지 꼼꼼히 따지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 거대한 사옥을 지으려면 먼 곳까지 따져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이 있는 장소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약식으로 대충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서 전문가들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의 집 주변을 한데 묶어 큰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하나의 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방이 마음에 드는가? 아늑한가? 지역 전체가 큰 집이고 그것이 내 집이라고 할 때 나는 내 방 실제 자신의 집에 머물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큰 집이라고 할 때 우리 집은 어떤 방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흔히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른이 먼저 방을 정하고 나서 아이들이 저마다 좋은 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방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내 집이 동네 전체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위치라는 것은 내 방 내 집이 다른 방다른 집들에 의해 보호받느냐 아니냐를 뜻합니다. 즉 다른 집들이 내 집에 호위병 같은 느낌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의 풍수를 대충 살펴보고자 한다면 동네 밖의 지역들이 우리 동네를 보호하고 있는 듯 한지를 보면 됩니다. 풍수는 양파 껍질처럼 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밖으로 한없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산이 방패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밖에서 침투하는 기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산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풍수에서 산을 등지고 있는 곳을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는 뒤쪽이 불안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널찍한 실내에 들어갔을 때 한가운데 앉지 않고 벽 쪽에 앉는 것도 이러한 심리입니다. 대체로 집이란 사면이 전부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면이라도 막혀 있어야 합니다. 산이나 언덕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산과 택의 논리를 잘 이해하면 당장 집과 방을 판단하는 식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방에 대해 무심한 편입니다.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방을 장식하는 것은 그저 기분을 좋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운명에 도움될 리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는 법입니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할 일이지만 이들은 풍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로지 편리함 또는 아름다움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가꾸어 나가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출입문 근방입니다. 밖은 풍, 즉 바람이고 안은 택, 즉 연못이므로 문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문은 원래 풍이지만 닫혔을 때는 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 근처를 꾸미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은 육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라든가 허름한 합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운이 새어나가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방바닥은 온돌이 제일 좋습니다. 온돌은 토이고 이는 우리 몸과 친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목재입니다. 목재는 두꺼울수록 좋은데 목재처럼 보이기만 하는 장판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눈속임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유사하게 만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목재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몸이 알고 영혼이 압니다. 방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앉아있을 때 아늑하고 잠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방바닥과 벽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바닥의 색깔은 약간 어두워야 합니다. 음의 작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의 작용은 구조와 색깔, 장식품 등 무엇을 사용해도 됩니다. 꽃병이나 화분 등은 방의 한쪽에 모아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꽃은 양이기 때문에 침실에 놓으면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 문 쪽에는 녹색 식물을 놓는 것이 제격입니다. 문을 가려주어 방에 안정감을 줍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 쪽을 꾸미는 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방의 성공은 문 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갖추세요. 방의 다른 조건을 보죠. 이번에는 가구나 살림살이 등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필요 없는 물품이 너무 많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은 꼭 당장 아주 많이 필요할 경우에만 있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물건은 빨리 치워버려야 운명에 좋습니다. 방의 목표는 정지와 휴식입니다. 방을 체육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음침한 창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고요한 것과 음침한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벽에는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합니다.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벽지는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벽을 잘 꾸며놓으면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가 될 수 있습니다. 벽의 역할은 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의 소음은 일종의 병으로 보면 됩니다. 기찻길 옆에 터는 좋은 운명이 지속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는 진위례이기 때문인데 방 자체의 소음은 이보다 더 나쁩니다. 고요함은 영혼의 약입니다. 또한 방은 약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단조롭거나 일정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꽃병은 위치만 잘 잡는다면 아주 좋은 장치가 됩니다. 특히 생화가 갖는 뜻은 화, 즉 아름다움으로써 풍수에 신속한 영향을 줍니다. 방은 약간 밝은 것이 좋고 조명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습니다. 여러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편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밝기를 즉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의 밝기는 뜻이 깊습니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나는 40년 이상 많은 방을 봐왔는데
대부분 짐이 너무 많고 장식은 엉망이고 조명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탄할 일입니다. 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살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은 방의 개선이 살림 중에 가장 중요한 살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에 의자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방에서는 가급적 바닥에 앉아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땅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현대인은 의자 생활에 익숙한데 이는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방의 고요를 흡수해야 하는데 의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로써 신경과 영혼은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강해집니다. 도인들이나 명상가들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리는 몸의 기둥으로서 기둥은 산입니다. 영혼을 안정시키고 오장육부의 생리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의자에 계속 기대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해롭습니다. 그리고 의자의 외형은 반듯하지도 않고 짜임새도 없어서 방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꼭 필요한 책상의 의자라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안으로 바짝 붙여놔야 합니다. 의자는 그저 흉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깊어지고 고요해질수록 좋은 운명이 많이 쌓이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소개드린 사는 곳이 운명이다라는 말을 꼭 새기시고 새해에는 재물운이 쌓이는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